자, 일장 강의를 한번 해보죠. 지난 영상에서 PPT를 이용해서 일장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강의를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영상에서는 이 교재를 이용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하이레벨 랭귀지, 로레벨 랭귀지, 컴파일 언어, 인터프리터 언어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언어, 저급 언어, 하이 레벨 랭귀지, 로우 레벨 랭귀지. 지금 보시는 요 샘플이 C라는 언어를 사용한 소스 코드입니다. C 언어죠, C 언어. 이제 하이라는 메시지를 프린트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고급 언어는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C라는 언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요 왼쪽에 있는 게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의 예제입니다. 이제 어셈블리어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요. 왜냐하면 CPU의 종류에 따라서 어셈블리어나 기어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어셈블리어는 요 PEP8이라는 뭐 교육용 가상 머신이 있습니다. 뭐 아실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위에 있는 C 언어처럼 하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입니다. 아마도 여기 하이라는 글자가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캐릭터 아웃풋, 뭐 차오처럼 읽힐 수 있는데 캐릭터 아웃풋이 두 줄 있는 거 봐서 각 줄이 문자 하나씩 출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탑하고 마치는 것 같죠. 이와 동일한 일을 하는 기계어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진수죠. 기계어는 인간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더 친근한 언어고요. 어셈블리어는 기계어보다는 읽기는 편한데 그래도 꽤 불편하죠. 고급 언어가 사용하기 편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를 한번 타고 들어보면 지금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2025년이지만 1년 전 24년도에 탑 프롬 랭귀지 누가 많이 쓰나라는 겁니다. 그죠? 보시면 1등이 파이썬이네요. 물론 여기에 몇 가지가 기준이 다릅니다. 뭐 스펙트럼은 일부 뭐 국한된 어떤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거고요. 트렌딩은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의 쓰는 비율을 본 거고요. 잡은 얼마만큼 잡이 많나를 보는 겁니다. 트렌딩을 한번 보면 파이썬이 월등히 1등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자바스크립트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 자바, 자바스크립트 이 정도. 사실 타입스크립트이라는 랭귀지도 자바스크립트과 관련 있는 랭귀지예요. 이거 두 개 다 합하면 자바스크립트이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p5.js에서 자바스크립트의 많은 기능을 우리 수업에서 선보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향후에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요. 자,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1.2절로 와서 컴파일 언어 또는 컴파일러 언어, 인터프리터 언어. 앞에서 컴파일러 언어는 번역이고 인터프리터 언어는 통역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교재를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찾게 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컴파일러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랫부분이 인터프리터 관련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고급 언어로 코딩을 한 그 파일을 보통 소스 코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hello.c, 여기 확장자가 C라고 되어 있으면 C 언어로 만든 겁니다. 밑에 보시면 hello.py라고 있죠. 그럼 파이썬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확장자를 통해서 소스 코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생기면 이놈을 컴파일러가 컴파일 해주겠죠. 그러면 머신 코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머신 코드가 실행을 해서 결과물을 내겠죠. 이게 컴파일 방식이고요. 인터프리트 방식은 예를 들면 파이썬으로 hello.py라는 소스 코드를 만들었으면 인터프리터가 이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어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보통 컴파일러 언어를 설명할 때는 전체 통째로 기계어로 변환되고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변환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설명이 더 정확한 설명인 것 같아요. 컴파일러 언어는 고급 언어로 된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주고
기계어 코드가 실행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인터프리터 방식은 소스 코드를 인터프리터가 한 줄씩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기계어로 변환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 줄씩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목적어 코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다시 교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일 언어라고 칭하는 것보다 컴파일 방식, 인터프리터 방식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이들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컴파일러 언어, 인터프리터 언어.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사이트의 주장은 프로그램 언어가 실행되는 방식에 관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 방식은 소스 코드가 들어오면 그놈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실행 파일이 실행을 해서 결과를 만든다는 거고요. 인터프리터 언어는 밑에 좀 복잡한 그림이긴 하지만 파이썬 소스 코드가 생기면 이 소스 코드를 인터프리터가 말 그대로 인터프리트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그림, 복잡한 그림은 지금 현재 파이썬 소스 코드의 실행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 뭐 이거는 지금 파이썬과는 좀 다른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절과 1.4절 이 교재에서 참고라고 적은 부분은 꼭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도 되는데 그냥 교양적인 면에서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은 이렇게 참고라고 태그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는 많은 언어들이 어떤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쭉 나타내는 건데요. 혹시나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보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프로그램의 세대별 발전도 똑같은데요. 제가 1.3과 1.4를 역순으로 봤군요. 밑에 안 보셔도 됩니다. 시험에 내지 않을 겁니다. 안 보셔도 되고요. 밑에 요 링크만 한번 보죠.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 지금 1940년대부터 쭉 나와 있는 겁니다. 40년대 초반에 전자식 컴퓨터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40년대부터 이제 고급 언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0년대부터 쭉 고급 언어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쓸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19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기는 1995년으로 표시된 것 같은데 1990년대 초반입니다. 파이썬도 고주임이군요. 예, 이때 만들어진 언어가 지금까지 쭉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서 쭉 뭐 여러분이 접하신 언어 이름이 나오면 혹시 다트, 클로저, 코틀린 스위프트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교재에 1.4절에 설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참고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강의하면서 1장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1장을 깊이 들어가려면 무한정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이 내용을 너무 깊이 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실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p5.js 즉 2장부터의 내용을 커버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장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p5.js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